자, 2024년 7월 12일에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던 이스타항공 512편 객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승객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난 건데, 다행히 승무원들 대처가 워낙에 훌륭했던 덕에 다친 사람 아무도 없었고 비행기도 무사히 인천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기장이 되려다가 이응 하나를 못 붙여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비행기에서 나는 불,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자, 옛날 배부터 요즘 비행기까지 그 승무원들은 불이 나는 걸 가장 치명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에서 불이 나면 도망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나 배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비행기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특히 국제선 같은 데 갈 때 큰 비행기 타시면 같은 이코노미석이라도 중간쯤에 한번 공간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자, 이거부터가 불이 났을 때 다른 쪽으로 불이 빠르게 퍼지지 않도록 분리를 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부분도 전부 다 난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크게는 벽 소재, 의자 소재 이런 것부터 손잡이, 좌석 벨트, 바깥에 보는 유리창 이런 것들까지 다 난연성입니다.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불을 일부러 붙이더라도 15cm 이상 타들어가면 안 되고요. 불씨를 제거한 후에는 15초 안에 저절로 불이 꺼져야 됩니다. 자, 이런 소재가 아니면 비행기 내장재로 쓰일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항공기에서 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곳이 바로 바퀴죠. 랜딩 기어입니다. 자,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속도는 시속 한 300km 정도 되는 아주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는 게 바로 바퀴인데다가 이 착륙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으면 200도가 넘는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비행기 타이어에는 항상 일반 공기가 아닌 질소를 채워 넣습니다. 질소는 불이 잘 안 붙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질소는 그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날 때 타이어가 쪼그라들지 않고 버티도록 해주는 임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초에 일본 항공 516편이 착륙하다가 하네다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랑 충돌해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비행기 아래로 연료가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료에 불이 쉽게 붙는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폭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비행기 연료도 불이 붙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듭니다. 우리가 타는 제트 여객기에 쓰는 연료는 보통 ZA1이라는 연료를 써요. 요게 등유가 베이스예요. 자, 그런데 등유는 자동차에 쓰이는 휘발유보다 인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 자체가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게다가 휘발유처럼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증발하지도 않아서 불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종 첨가제를 넣어서 만드는 게 항공유인데, 그 첨가제 중에는 불꽃이 튀어도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정전기 방지제, 이런 성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항공유를 만드는 석유회사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성냥불을 항공유에 이렇게 툭 던져도 불이 붙지 않고 오히려 성냥이 저절로 꺼지는 정도라고 해요. 자, 이런 항공유는 주유를 할 때도 정말 주의를 해서 넣는데, 항공유 주유할 때 보시면 이제 날개 아래쪽에다가 주유관을 이렇게 위로 꽂아서 기름을 넣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그 주유하는 차가 땅에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주유를 할 때 주변에서 담배 같은 걸 피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항공기에 기름을 넣을 때는 승객들이 모두 내려서 기다리고 있거나 최소한 문에 탑승교를 연결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승객들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도록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불은 나죠. 안 날 수는 없겠죠. 특히 최근에는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빈도가 좀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조 배터리가 꼽히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꺼야 되겠죠. 빨리 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객실 승무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수시로 해서 몸이 그걸 기억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객실이 아니고 승무원이 없는 발 밑에 화물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 장착된 소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우선은 강력한 소화기를 터뜨리듯이 분사해서 불을 한번 끄고요. 그 다음에는 소화액을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뿜어요. 요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데, 자, 여러 항공 당국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비행기에서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 평균이 한 17분 정도였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불이 나면 한 15분 이내로 최대한 빠르게 비상 착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지도를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를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항을 찾아서 15분 이내에 착륙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이 최대한 안 나도록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행기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막 실내에 가득 차더라도 절대로 산소 마스크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산소가 오히려 불을 키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화물칸에 불이 나면 조종사는 화물칸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요때 만약에 화물칸에 반려동물 같은 동물이나 생명체가 실려 있다면 숨을 못 쉬어서 이제 희생될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더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거죠. 자, 오늘은 비행기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상황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그 보조 배터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면 배터리 충전 안 돼서 오잖아요, 항상. 이게 혹시 항공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는 분 계셨나요? 다음 주에는 이거 왜 그런지 도대체 뭔지부터 익스플레인을 해드리겠습니다.